자, 우선 진짜부터 볼까요? 예서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 일파를 기억하셔야겠죠. 그래서 가로액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뭐 팔을 만든다기보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하나만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그것 가장 길게 해서 팔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획들은 평획으로 해서 끝부분들은 가지런히 이렇게 와서 정리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물론 너무 뾰족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. 붓이 중심에서 정리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요 앞에 나오는 길이들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변화를 주는 것이 변화의 다양성이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 이 부분은 제가 점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점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액 2개로 이렇게 닫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표현의 문제니까요. 연습해 보시고 좋은 모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가장 큰 특징 1파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획들은 다소 작게 크기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인자 같은 경우 이렇게 획이 작은 경우가 모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는 그 획을 보다 정직하게 선다라는 기분으로 기필은 기필대로 여깁 들어가서 찍고 정확하게 여깁을 통해서 머리들을 만들어주고 수필은 수필대로 정확하게 와서 비침하는 운필로 붓을 걷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특징이 만들어지겠죠. 그 다음 요 파책은 요 비침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안정적입니다. 그 다음 요 접히라는 부분도 요 전체에서 한 3분의 1 되는 부분에 이렇게만 접히를 해주는 것이 글자가 안정적으로 됩니다. 요 안정적인 기준은 여러 번 써서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요. 이 간단한 글자라 하더라도 많은 반복을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일사자도 보면 여기에서 가로획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큰 부분 요 부분만 길게 내어서 파로 해주고 나머지 윗부분은 그냥 평획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가로획이 여러 개일 땐 다소 균일하게 해주고 길이는 조금씩 다르죠. 길이는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가로 공간보다는 조금 여유를 더 줘서 차이가 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요 세로획도 보면 그냥 직선이라기보다 약간 굽어지듯이 안을 감싸도록 해서 끝은 이렇게 가늘게 빼서 처리를 했습니다. 물론 이 부분도 이런 비침처럼 뒤를 눌러서 해도 되겠죠. 자, 그 다음 대자를 보면 이 두인변에서 머리는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요. 앞부분은 짧게를 한다기보다 가볍게. 자, 여기에서도 긴 가로 이런 부분만 파로 해주고 나머지는 평역으로 하면서 이렇게 삐침이 여러 개 있을 때 뒷부분은 이렇게 가늘게 빼서 앞과 좀 다르도록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죠. 그렇게 해서 모이는 부분들은 긴밀하게 모아주고 공간 넓은 부분들은 이렇게 다소 넓게 해서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천자 같은 경우도 단순한 요 획 2개라도 평액으로 하더라도 2개가 이렇게 앙세 붓세 그 특징이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. 그리고 요 파임 만나는 부분은 대부분 요 세 점이 모이는 요 윗부분에서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요 비침획 여기에서 2개가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여기서도 파임은 비침보다는 조금 내려오게 해서 그 운필이 정확하게 담아서 빼주시고 그 다음 요 파임 할 때 예서는 다소 요 부분을 묵직하게 하고 끝부분만 파의 느낌이 있도록 이렇게 빼주는 것이 파의 모양을 좀 잘 나타낸다 하겠죠. 그 다음 명자도 요 삐침과 파임 2개를 균형을 잡고
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입구자와 병부절이 균형을 잡도록 해주시면 되고, 요 단순한 세로액 이런 부분에서도 그 굵기가 변화가 있도록 가볍게 하고 굵어지고 다시 붓꽃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직선의 획도 다소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예서의 맛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의 예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